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안 약점 진단원 강좌 17편으로 API 오용과 관련된 마지막 두 가지 보안 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DNS 룩캅에 의존한 보안 결정, 그리고 취약한 API 사용입니다. 이번 17편은 전체 시큐어 코딩 강좌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보안 기능, 입력 데이터 검증,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코드 오류, 캡슐화와 관련된 약점들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유형인 API 오용을 정리합니다. 이번 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안 결정은 조작 가능한 정보에 맡기면 안 된다. 그리고 위험한 API는 안전한 대체 API로 바꿔야 한다. 먼저 DNS 룩캅에 의존한 보안 결정은 도메인 이름이나 호스트명을 기준으로 접근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요청자의 호스트명이 trusted, 촘으로 끝나면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DNS 정보는 변조되거나 스푸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트명이 신뢰되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인증이나 접근 제어를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취약한 API 사용입니다. get, strictly system out. 시스템 eval, MDAO 같은 API는 보안상 위험하거나 더 안전한 대체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API를 계속 사용하면 버퍼 오버플로우, 명령어 삽입, 취약한 해시 사용, 임의 코드 실행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약점의 정의, 위험성,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 그리고 코드 리뷰에서 확인해야 할 진단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 파이썬, C 예제를 함께 보면서 언어는 달라도 보안 원리는 같다는 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구현 단계 보안 약점 중 API 오용 유형에 해당하는 두 가지 약점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DNS 룩캅에 의존한 보안 결정입니다. 서버 프로그램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특정 요청을 허용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요청인지, 내부 시스템에서 온 요청인지, 신뢰된 기관의 서버에서 온 요청인지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어떤 코드에서는 요청자의 호스트명을 확인하고, 호스트명이 특정 도메인으로 끝나면 접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DNS는 인증수단이 아닙니다. DNS는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지 상대방의 신원을 강하게 증명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DNS 룩캅 결과만으로 보안 결정을 하면 DNS 변조나 스푸핑에 의해 접근 제어가 우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한 API 사용입니다. 취약한 API 사용은 보안상 위험하거나 폐기된 함수 또는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 API를 계속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C 언어에서는 gets, strcpy, system 같은 함수가 대표적입니다. 파이썬에서는 auth, system eval hashlib, MD5 같은 사용이 주의 대상입니다. 이런 API들은 기능 자체는 편리할 수 있지만 입력값 검증이나 경계 검사가 부족하거나 문자열을 코드나 명령어로 실행하는 특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이번 편도 이전 강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약점의 정의를 이해하고 왜 위험한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약점 진단원이 코드 리뷰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이번 편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보안 결정은 DNS가 아니라 인증서, 토큰, 전자서명, 신뢰된 IP 정책처럼 검증 가능한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API는 계속 사용하지 말고 안전한 대체 API로 교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약점은 DNS 룩캅에 의존한 보안 결정입니다. 이 약점은 도메인명 확인 결과에 의존해서 인증이나 접근 제어 같은 보안 결정을 수행할 때 발생합니다. DNS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example, 촘이라는 이름을 실제 서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DNS 정보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DNS는 설정 오류, 캐시 오염, 스푸핑, 공격자의 도메인 제어 등 여러 이유로 조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방향 DNS 조회, 즉 IP 주소를 호스트명으로 바꾸는 조회 결과는 공격자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호스트명이 trusted, 촘으로 끝나면 접근을 허용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격자가 자신의 IP에 대해 evil, trusted, 촘이라는 호스트명이 조회되도록 DNS를 조작할 수 있다면 시스템은 공격자를 trusted, 촘 소속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접근 제어가 우회됩니다. DNS 룩ap에 의존한 보안 결정이 위험한 이유는 신뢰의 기준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호스트명은 신원 확인 수단이 아닙니다. 호스트명이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그 사용자가 신뢰된 주체인지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안 결정에는 DNS 이름 대신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이용한 상호 TLS, 전자서명, 검증된 인증 토큰, 서버가 직접 관리하는 IP 화이트리스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IP 주소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록시나 로드 밸런서 환경에서는 X-forwarded for 같은 헤더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된 프록시에서 전달된 값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보안 결정은 공격자가 조작할 수 있는 값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DNS 이름은 식별을 도와주는 정보일 수는 있지만 인증과 접근 제어의 최종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호스트명을 기준으로 접근을 허용하는가? get remote host나 reverse lookup 결과를 신뢰하는가? 호스트명이 특정 도메인으로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을 부여하는가? DNS 대신 인증서 토큰 신뢰된 IP 정책을 사용하는가? 접근 제어가 DNS 변조나 스푸핑에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 질문들이 DNS 기반 보안 결정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DNS 룩ap에 의존한 보안 결정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의 취약 코드에서는 request, get remote, host를 사용해 요청자의 호스트명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호스트 값이 trusted, 촘으로 끝나는지 확인하고 조건이 맞으면 접근을 허용합니다. 이 코드는 단순해 보이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get remote host 결과는 DNS 조회에 의존할 수 있고 DNS 정보는 변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자가 자신의 IP가 trusted, 좀 하위 도메인처럼 보이도록 DNS를 조작하면 접근 제어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도 같은 원리입니다. socket, getHost비아드를 사용해 IP 주소에 대한 호스트명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그 호스트명이 trusted, 촘으로 끝나면 true를 반환합니다. 이 역시 역방향 DNS 조회 결과를 보안 결정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는 DNS 이름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검증합니다. 요청에 포함된 X509 인증서를 가져오고 그 인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인지 확인합니다. 인증서는 DNS 이름보다 훨씬 강한 신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 TLS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신뢰된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는 IP 화이트리스트와 인증 토큰을 함께 사용합니다. 요청자의 IP가 신뢰된 IP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out 토큰 같은 인증 토큰을 검증합니다. 즉, DNS 이름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기준으로 접근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스트명처럼 보이는 정보와 검증 가능한 신뢰 정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호스트명은 참고 정보입니다. 하지만 인증서, 서명, 검증된 토큰은 신뢰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진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코드 패턴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get remote host, get host biaddr, reverse DNS lookup host, ends with trusted. 촌 문자열 검사 도메인명 기반 접근 제어입니다. 정리하면 DNS는 변조될 수 있어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안 결정은 IP 정책, 인증서, 토큰, 전자서명처럼 검증 가능한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점은 취약한 API 사용입니다. 취약한 API 사용은 보안상 위험하거나 폐기된 API,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문제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오래된 함수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자주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보안상 위험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C 언어의 get가 대표적입니다. get는 사용자 입력을 버퍼에 저장하지만 입력 길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버퍼보다 긴 값을 입력하면 버퍼를 넘어서 다른 메모리 영역까지 덮었을 수 있습니다. 스타츠피도 주의해야 합니다. strcp는 원본 문자열을 대상 버퍼로 복사하지만 대상 버퍼의 크기를 자동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상 버퍼가 작으면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함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입력값이 명령어 문자열에 포함되면 쉘 명령어 삽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위험한 API가 있습니다. OS,
시스템은 문자열을 쉘로 넘겨 실행하기 때문에 외부 입력과 결합되면 명령어 삽입 위험이 있습니다. 에발은 문자열을 코드처럼 실행하므로 외부 입력 값을 넣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MD5 같은 오래된 해시 알고리즘은 보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점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안전한 대체 API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gets 대신 fget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rcp 대신 strncp 또는 더 안전한 문자열 처리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 시스템 대신 subprocess, 룬을 리스트 인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D5 대신 SHA EOS6 같은 더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al 대신 AST, 리테럴 eval처럼 제한된 평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약점 진단원 입장에서는 위험한 함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ets struck by strcat, sprint of system O's, system eval pickle. loads, MD5, SHA1, 취약하거나 deprecated-된 암호 API가 보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함수 이름만 보고 무조건 취약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입력값과 결합되는지, 대체 API가 있는지, 보안 목적으로 쓰이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험한 API에는 보통 더 안전한 대체제가 있습니다. 코드 리뷰에서는 위험 API를 발견하고 안전한 API로 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취약한 API 사용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C의 취약 코드입니다. charbuff24라는 버퍼를 만들고 get를 사용합니다. get는 입력 길이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값이 64바이트를 넘으면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char dst10이라는 작은 버퍼에 strc 파일로 src를 복사합니다. src가 쉘 바이트보다 길면 dst의 크기를 넘어서 데이터가 복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유저 커맨드를 호출합니다. 이 경우 유저 커맨드가 외부 입력값이라면 CL 명령어 삽입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에서는 auth, system, hashlib, MD5 eval을 사용합니다. os, 시스템 핑, user input처럼 문자열을 이어 붙이면 사용자의 입력값이 명령어 일부가 됩니다. MD5는 보안 목적의 해시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에바루셀 엑스플은 사용자가 보낸 문자열을 코드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한 C코드는 대체 API를 사용합니다. gets 대신 fgets를 사용해 입력 최대 길이를 제한합니다. strcp 대신 strncp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문자열 종료 문자를 명시적으로 넣습니다. 시스템 대신 execut처럼 쉘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실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는 subprocess, 룬을 리스트 인자로 사용합니다. subprocess, runping, usetInput, shellForce처럼 작성하면 쉘을 통하지 않고 인자를 분리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시는 SHA E56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단순한 리터럴 값 평가가 필요하다면 eval 대신 AST, 리테럴 eva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한 API를 사용하더라도 입력값 검증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ubprocess, 룬을 사용하더라도 유저 인풋이 정말 IP 주소나 도메인 형식인지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strncp를 사용하더라도 문자열 종료 처리와 버퍼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할 때는 위험 함수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외부 입력값이 들어가는지, 대체 API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취약한 API 사용의 핵심은 교체입니다. gets는 fgets로, strcp는 strncp로, auth, 시스템은 subprocess로, MD5는 SHA-E56으로, eval은 literal eval로 바꾸는 식으로 안전한 대체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편에서 다룬 두 가지 약점을 코드 리뷰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DNS 의존 보안 결정입니다. 호스트명이나 DNS 조회 결과 대신 IP 주소, 인증서, 토큰 같은 검증 가능한 신뢰 기반으로 보안 결정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get remote host 결과로 접근을 허용하는가? 역방향 DNS 조회 결과를 신뢰하는가? 호스트명이 특정 도메인으로 끝나면 권한을 주는가? DNS 변조나 스푸핑을 고려하고 있는가? 인증서, 토큰, 서명, 서버가 관리하는 IP 정책을 사용하는가? 프록시 환경에서 X-Forward4 같은 헤더를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는가? 두 번째, 취약한 API 사용입니다. deprecated 되었거나 보안상 위험한 함수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함수에 안전한 대체 API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gets,
strcp, strcat, sprintf 같은 경계 검사 없는 함수를 사용하는가? system이나오스. 시스템처럼 쉘을 거치는 명령 실행 함수를 사용하는가? 에발처럼 문자열을 코드로 실행하는 함수를 사용하는가? MD5나 SHA1 같은 취약한 해시를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안전한 대체 API로 교체했는가? 정적 분석 도구로 위험 함수 사용을 탐지하고 있는가? 이번 편의 두 가지 약점은 모두 편리한 기능을 너무 쉽게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DNS는 편리하지만 신뢰의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오래된 API는 편리하지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안 약점 진단에서는 이 코드가 돌아가는가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판단 기준을 공격자가 조작할 수 있는가? 이 함수는 외부 입력값을 안전하게 처리하는가? 더 안전한 API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API 오용 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